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생각이 복이다. 많이 가진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학 박사이시면서 미래 예측학으로 무속의 근원과 행위 등 정신세계 등을 우리 상고사 속에서 무속이 아닌, 그러니까 미신도 아닌 것이요, 민족의 정체성임을 연구하시면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네. 귀한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대우 교수로 있는 조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대학원 대학교에서 그 미래 예측학에는 네. 다양한 그 부분들이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학과는 비제도권에 있는 우리 주역이나 역술, 유기, 명리 이런 것들을, 이런 학문들을 학문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학문으로 갖춰서 학위를 주는 네. 그런 과입니다. 그게 네. 이제 풍수, 관상, 명리, 유김, 주역, 그다음에 무속, 네. 이렇게 다양하게 그 좀 다양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네. 꼭지 중에 네. 이제 박사님은 무속. 네, 저는 쪽으로. 이제 무속을 전공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귀한 교수님 만나서 저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네. 무속 쪽에 저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그러면 무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요? 예, 우리 무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에 대해서는 네. 아쉽게도 문헌적인 기록이 없어요. 아, 문헌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하건대 네. 인간이 초자연적인 힘에 외경심을 느꼈을 때 네. 자연에 굴복하고 자연에 대한 뭔가 기원을 할 때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인간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무속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적으로 한국에는 문헌적인 기록이 거의 드문데 중국에서는 중국 문헌에는 설문해자라든지 네. 또 초라든지 또 가깝게는 강의자전 이런 데 무속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을 이뤄서 같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무속으로 변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박사님, 이 무속이라고 하는 건 종교 범주 안에 들어와 있나요? 자, 그래서 무속이 종교냐 신앙이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무속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의 그 민간 신앙을 조사하면서 붙인 이름이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조선 학자 이능하 선생이 무속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요. 무속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무. 안 그러면 무교로 해야 돼요. 그럼 신앙이냐 종교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종교를 등록하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만 종교로 인정했어요. 네. 유교까지. 그 나머지 종교는 유사 종교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속은 종교가 아니고 유사 종교. 그리고 무속이다, 신앙이다. 이런 개념이 드는데 본래 우리 민족은 종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종교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죠. 우리는 신앙이에요. 네, 네. 신앙.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이나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믿고 받드는 일을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일을 총체적으로 체계를 갖춘 것이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종교 별다른 게 없어요. 총체적인 체계. 총체적인 체계는
문광부에서 종무실에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경문이 있어야 되고 경전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통일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간 것은 일제 강점기의 유사 종교에 포함됨으로써 또 물론 그 조선 시대에 무속을 탄압을 했기 때문에 종교로 등록되지 못한 그 차이가 있는데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사제자 중심이에요. 종교를 하는 교조 중심입니다. 사제자가 언제 오라 뭐 하라 하면 그대로 매주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언제 뭐 성당에 와야 되고 절에 와야 되고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신앙은 수요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돼요. 네. 내가 필요할 때 거기서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사제 종교인이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신앙이나 종교라는 개념은 없었고 신앙으로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거지 무당집에 네.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안 찾아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무속을 무교로 종교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요즘 제가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무속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무속이 내려갔죠. 무속이라는 것은 많은 무당들이 무를 속되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풀이래. 아 그래요? 네. 무교는 천지인 하별산상, 천지인 사상을 깨우침 주고 가르쳐 주는 거다.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깨우침을 주는 것이 무교다. 그래서 저는 무속인과 무교인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옵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그 유교 조금 더 나가서 유교는 신앙인가요, 종교인가요? 사실 제가 보기엔 유교는 종교라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유가라 그러잖아요. 유가. 네. 유교는 공장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서 깨우쳐서 유교도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마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선청우라 그럽니다. 선하고 맑고 후툭한 마음, 이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공장님의 가르침이죠. 공자님 그러시잖아요. 수리부작이라고. 예. 공자님도 옛날부터 내려둔 선인들의 말씀을 정리하신 거지 공자님이 새로 만들어낸 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부터 내려둔 이야기다.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삼신 할머니의 사상에서 유불선이 나왔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저희 그 집에서 종교 개념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셨는데 왜 엄마가 보면 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뭐 정화수를 떠놓고 뭐 이렇게 기구를 한다든가 이거는 그 신앙에 속하지도 않고 종교에도 속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샤머니즘에 속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샤머니즘의 그 바운다리는 엄청 넓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무교를 이제 샤머니즘 범주 안에 넣어서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 샤머니즘은 그 유럽 학자들이 시베리아에 가서 시베리아 샤만들을 봤을 때 살만이나 이런 말 이제 걔들이 와전돼서 샤만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무교와 샤머니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샤머니즘 범주 안에 우리 무교도 들어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샤머니즘 북방 샤머니즘과 우리 무교의 근원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면 신을 접신하는 과정도 틀려요. 이 샤머니즘들은 탈원 현상이 일어나요. 엑스타시 현상입니다. 탈원 현상, 내 혼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신을 모셔온다는 거고. 우리 무당들은 우리 무교의 사제인 무당들은 포지션 현상이라 그래요. 빙의 현상이에요. 신을 내 몸에 모시고 실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고 국거리도 우리 한국의
무교처럼 국거리가 잘 정립돼 있고 다양한 그 신명에다가 다양한 춤에 다양한 장단에 다양한 사설에 이렇게 하는 굿이 네. 샤만 의식이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나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네. 돼 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네. 베트남의 랜동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도 거리마다 다 하는 거지만 네, 네.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제가 랜동을 보면서 우리 무교하고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음악은 우리가 더 낫지 않나. 물론 신을 대하고 신을 섬기는 그 자세는 베트남 랜동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아마 제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좀 불안정한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 왜 그 무속인들한테 많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예.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무속은 우리 사회에 어떤 위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무교는 늘 미신을 하고 지금 매도받고 있어요. 이번 대선 때도 그냥 윤석열 네. 대통령이 뭐 무당을 옆에 뒀니 안 뒀니 점을 받니 안 받니 김건희 여사가 점을 받니 안 받니 막 시끄러웠잖아요. 네. 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고자 하는데 네. 내가 무슨 사업을 성공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크게 성공하고자 하는데 절에 가면 괜찮고 교회 가도 괜찮고 성당 가도 괜찮은데 무당집 가면 안 돼요? 신에게 기원하는 거 똑같아요. 네. 내 목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어떤 신에게 기원을 하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는 지금 확정 편향 그러니까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확정 편향이 빠져 있어요. 너무 무속은 안 돼. 무속은 미신이야. 저급한 거야. 무속을 믿으면 창피한 거야. 이런 확정 편향이 빠져 있는 것은 그런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는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죠. 예, 너무 많은 그거는 거죠. 우리가 구한말에 일제강점기에 1930년, 40년 그 사이에 네. 많이 생겼어요. 네. 그 당시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정책을 문화 정책으로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 조선인들이 주관하는 잡지 신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농민 뭐 잡지라든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속을 척결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어요. 네. 조선을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당의 집에 찾아만 똥자발을 내쳐서 내쫓아라. 이 사설 제목이에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 조선인 스스로 무교를 더 매도했고 탄압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에 찾아가서 왜 심하게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항의까지 했어요. 조선 지식인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많이 탄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범죄 처벌법 같은 네. 경찰법 처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구술할 때 어떻게 하라. 밤 11시 이후에 하지 마. 소음하지 마라. 뭐 신고하고 해라. 뭐 이런 제재가 많이 있었네요. 그런 건 있었지만 그렇게 무시하거나 탄압하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속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을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속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저는 한마디로 화해 동참 회원 상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마을굿을 할 때 일제강점기 때 마을굿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마을굿을 하면은 이제 마을굿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마을굿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1년 살면서 예전에 논물 대다가 이웃과 싸우고 우리 집 소가 그 밭에 들어서 뭐 콩잎도 안 먹었다고 싸우고 네.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마을에서 농경사회에서는 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 이런 이웃과의 반목과 갈등을 마을굿이라는 곳에 함께 동참해서 거기서 다 푸는 거예요. 회원상생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풀고 한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뭉쳐지는 이 결집된 마음이 혹시 반일 감정이나 독립적으로 흐를까 봐 일본 일제강점기 때 순사들이 네. 경찰국에서는 굉장히 마을굿은 통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굿은 그걸 통제를 안 했습니다. 네. 마을굿은 혹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을굿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과 이웃
갈등과 반목을 풀고 하나로 구심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네, 굿이 네. 구심적으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같이 해온 상상에서 다 같이 잘 살자는 더욱더 이웃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자는 그런 정신들을 많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왔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다 없어졌죠.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분히 유교적인 그런 성향이 짙어요. 지금 네. 그 유교와 무속의 그 공자님이 엄사라고 네. 공자님이 제사 지낼 곳을 지정한 이후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 네, 네. 그 범주 안에 못 들어가서 엄사라고 네. 지탄을 받고 배척받아서 그렇지. 네. 그의 정신은 유교와 뭐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분히 유교적이다 이것도. 그래서 예전 조선 시대에는 유명한 유학자들이 무속을 많이 연구를 하셨고 네, 공부를 하셨고 네, 또 네. 귀신에 대해서 귀신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이익이나 뭐 김피섭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이제 오랜 세월 무속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또 후학들에게 또 전하시기도 하는데 그 무속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딱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속의 핵심적인 뭐냐? 무속의 네.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아, 무속의 정신이 뭐냐? 저는 생생지성이라 그럽니다. 생생지성도 이것도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네. 퇴계 이황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생지성이란 상생과 달라요. 네. 생생지성이란 우리 이상민 교수님과 제가 합의한 내용이 네. 우리 둘이만 좋으면은 네. 요 상생이에요. 그죠? 응? 네. 우리 합의한 내용이 음. 제3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소위 말해서 예전에 마트에서 통콘치킨을 팔았어요.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네, 통콘치킨. 네. 이렇게 10,000원에 이만큼 줬잖아요. 네. 우리 골목의 서민들이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2만 원 가까이 골목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을 사 먹어야 되는데 네. 2만 원 것 양도 훨씬 많은데 10,000원만. 네. 맞아요. 착한 가격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골목 상권 다 죽인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둘이 잘 이야기 상생 경제를 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안 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생이야? 그죠. 한쪽은 못하고 한쪽만 좋고 또 이걸 사 먹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상생은 안 된다. 삼생은 이분법 논리다. 음양의 논리다. 생생지성은 조화의 논리예요. 네, 네. 삼분법 논리입니다. 두 사람의 합의가 제3자도 좋아야 된다. 여야 정치권의 상생,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도 국민한테 좋아야죠. 자기들만 좋으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좋은 거 잘 합의가 돼. 국민하고 관련된 잘 합의가 안 돼요.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돼요. 상생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생생지성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무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생지성이다. 모든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가야 된다. 네, 네. 그것이 바로 무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그런 정신을 펼쳐야 되는 것이 바로 무당들의 사명이다. 이런 것을 저는 늘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핵심 부분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네. 무속인들이 뭐 구슬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 생생지성의 그 부분을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현재 지금 무교가 이제 무속이 네. 이렇게 지금 사회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타종교처럼 존경받지 못하고 무당들이 타종교 사제처럼 존경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외면받는 이유는 무당들의 잘못 행동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물론 타 종교에도 사제들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지만 네. 타 종교 사제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 네. 그건 그쪽 일이고. 음. 그렇지만 타 종교의 사제들이 잘못한 일은 그렇게 부각이 안 됩니다. 무당은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이고 신문이고 막 대문짝하게 나서 무당이 맨날 사람들 사기치고 뭐 사람들 성추행하고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오조가 되거든요. 이 파문이 확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좀 더 사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무당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왜 무당이 되었는가를 고민을 해봐라. 왜 고민도 안 하느냐? 왜 당신 무당 됐는데 내가 왜 무당이 됐을까를 고민 안 하느냐? 많은 형제들도 있는데 많은 친척들도 있는데 왜 화편이면 나예요? 실제 신받기 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 왜 나한테 왔냐고.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 그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했는데 무당 되고 난데 왜 내가 무당 됐을까를 고민을 안 하느냐? 네. 고민을 해야 돼. 왜 무당이 된가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무당이 됐으니까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야만 무속이 무교가 되고 우리 무당들이 다른 종교의 사제와 똑같이 존경받는 사제가 민족 신앙, 민족 종교의 사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신을 받았으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돈 벌려면 장사하지 왜 무당해요? 그거 건쳐야 돼요. 네. 박사님께서 오랜 세월 그 무속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그 생생지성? 생생지생. 네, 생생지생. 생생지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개인 홍보를 위해서 뭐 너튜브에 굉장히 많은 그 영상을 지금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박사님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뭐 너튜브 보면은 그냥 무당들이 홍보 영상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그걸 보면은 모든 무당들이 다 연금해. 자기 최고야. 하늘의 별도 따줘. 자기한테 오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어. 다 그렇게 포장해서 너튜브에서 자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본래 그 참되고 진실된 무당들은 너튜브 같은 거 안 합니다. 자기 홍보 안 합니다. 옛날에는 무당들 산꼭대기 있어도 입소문으로 다 찾아왔어요. 네. 홍보를 안 해도. 네. 지금은 홍보를 너무 많이 했어. 홍보 시대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간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너튜브예요. 거기서 보고 그 홍보 영상을 보고 홀려가지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피해를 찾아서 입는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본인 책임이야. 누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예전에 그 케이블 TV에서 엑소시스트 테마사로 방영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네. 물론 그때 모 신문 기자가 나한테 전화 와서 이 방송이 어떠냐는데 나하고 인터뷰도 했었지만 그런 엑소시스트 테마사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네. 테마사는 일본 만화 제목이에요. 일본에 테마사라는 사람이 없어요. 음양사가 있지. 그걸 갖다 놓고 보이지도 않는 귀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리하고 엑소시스트 신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신부들을 엑소시스트라고 그래요. 신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교황청에서 모르게 비밀 조직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런 전주교 신도들 집에 귀신이 나타나면 우리 신부가 가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한국에도 구마사제라 그래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비밀 조직 비슷하게 구마사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 방송에서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가지고 검증도 안 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떠드는 걸 듣고 그런 정보를 접하고 찾아가면은 큰 낭패를 당해요. 요즘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성추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청에서 나한테 자문을 구하고 했었는데 그런 일을 또 정말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요즘 일반인들은 그래요. 무당집이 길거리에 나가면 무당집은 깃발은 많은데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잘못 들어가면 사기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무당집은 편안하게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곳, 네. 힐링할 수 있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려면은 너튜브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네. 자기 지식을 쌓아야 돼요. 무당으로서 소양을 쌓아야 돼. 그래서 뭔가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양 있는 그런 무당이 되도록 해야지.
너튜브 찍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한 번 찍어서 뭐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한 편 찍어서 보이지도 않아. 노출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너튜브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 네. 정말 진정한 무당, 착한 무당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성재 문화예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